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커스터머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어떻게 앞에 세션은 잘 들으셨나요? 우영님이 AI 빌딩 블록을 통해서 얼마나 쉽게 구글 클라우드에서 머신러닝을 하는지 잘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이어받아서 이번에 구글의 새로운 ML 접근 방법이라는 이야기로 오늘 세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 세션이 벌써 세 번째 세션이에요. 그럼 조금 이제 앞에 세션 때문에 힘드실 텐데 좀 어깨 좀 피고 조금 여유를 좀 가지고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볼까요? 저는 오늘 구글의 새로운 ML 접근 방법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결국 빅쿼리 ML 그리고 OTML 탭이라는 좀 새로운 ML 접근 방법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L을 하게 되면 다양한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셋도 많이 모여야 되고 그 데이터셋을 통해서 머신러닝 트레이닝을 올리려면 컴퓨테이션 파워도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 좋은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다 가졌다고 해서 그럼 ML의 도전 과제는 다 끝났느냐? 그건 아닙니다. 또 결국 머신러닝 코드는 사실 일부분에 주지 않고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고 그 데이터 어떻게 잘 관리할 거고 저희가 보통 EDA라고 하죠. 이 데이터에서 어떻게 탐색하고 실제 피처 엔저링을 하는지 정말 더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머신러닝 생각보다 어려운데?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저희가 지난 세션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미션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객 및 파트너에게 쉽고 빠르며 유용하도록 AI를 대중화하는 게 저희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했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머신러닝을 고객이 쉽게 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고 오늘 그 중에 두 가지 글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이동 없는 머신러닝입니다. 데이터 이동 없는 머신러닝이라는 건 뭐냐면 머신러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머신러닝은 파이프라인인 게 필요해요. 파이프라인이 필요해서 예를 들면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정제하고 피처 엔지니어링 한 다음에 모델을 만들죠. 그리고 모델을 리파인하고 하이퍼파이브로 튜닝한 다음에 서빙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얘는 계속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때 머신러닝이 효과적이려면 사실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많은 데이터가 이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노력이 들어가는 일들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파이프라인에 수반되는 데이터 이동을 줄일 수 있다면 조금 더 쉽게 머신러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 거죠. 그걸 위해서 저희는 빅쿼리를 활용했고요. 잠깐 빅쿼리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하도록 넘어가겠습니다. 빅쿼리는 클라우드의 데이터 웨어하우스고요. 그리고 지금은 거쳐 어떻게 보면 AI 파운데이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넣는 부분들이 저희는 지금 빅쿼리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빅쿼리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결국 빅쿼리는 뭐냐? 클라우드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ANSI SQL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리스 플랫폼, 실시간 분석, 내장된 ML, 메모리 기반 BI 등 다양한 장점이 있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빅쿼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관리할 부분들이 없다는, fully managed다는 겁니다. 이게 빅쿼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고 머신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데이터를 빅쿼리에 넣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뭐냐? 관리할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클러스터를 몇 개로 만들어야 돼? 데이터를 저장할 때 스토리지 더 필요해?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 이런 거죠. 과거에 하둡이라던가 다른 시스템들은 모니터링 해야 되고 클러스터링 조정해야 되고 스토리지 스케일 업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빅쿼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서버리스 데이터 어널리티스로서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오로지 분석에만 집중 가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만 집중 가능하기 위해서 또한 다양한 데이터 레이크로서의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쉽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파이어베이스에서 다이렉트로 빅쿼리로 가져온다든가 GA360이나 구글 어널티스 빅쿼리로 가져오는 것들 그리고 요 밑에 잠깐 써 있지만 전송 만들기를 통해서 아마존 S3나 레드시프트에서 데이터를 쉽게 빅쿼리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이 뭐냐면 저희 쪽이 아니라 구글 애널리티cs 쪽에서 업데이트가 되는데 작년에 구글 어널티cs 제너레이션 4가 나오면서 원래 구글 어널티cs 제너레이션 3까지는 GA360이라는 라이센스를 사야지만 빅쿼리로 데이터를 익스포트할 수 있었다면
구글 애널리틱스 제너레이션 4부터는 GA360이 아니라 무료 버전의 구글 애널리틱스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빅쿼리에 데이터를 익스포트해서 활용하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빅쿼리의 또 다른 큰 특징은 뭐냐면 데이터 레이크 측면에서 빅쿼리에다 데이터를 넣고, 즉 정형 데이터를 넣고 분석하고 처리하는 것도 되지만 쿼리 페더레이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GCS라고 하는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비정형 데이터들 넣어놓고 필요한 경우에 페더레이션을 통해서 빅쿼리에서 바로 분석하고 상호 운영들이 가능합니다. 결국 빅쿼리가 가지는 가장 큰 미래는 뭐냐면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이 하나의 데이터 레이크에 모여서 필요하시면 타블로로 보여드리고 로커로 보여드리고 또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를 끌고 갈 머신러닝을 위한 원천 데이터 소스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복귀를 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파이프라인에 수반되는 데이터 이동을 줄일 수 있다면 좀 머신러닝을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모여있는 데이터 레이크에서 바로 머신러닝을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에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희가 내놓은 게 뭐냐? 빅쿼리 ML이라는 겁니다. 빅쿼리 ML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데이터를 이전하지 않습니다. 빅쿼리 내에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바로 실행합니다. 즉, 빅쿼리에서 SQL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해서 개발 시간을 단축한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셨죠. 튜닝이라든가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이라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잠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 스텝입니다. 모델 크리에이트 할 때 크리에이트 모델, 어떤 모델을 쓸 거야를 넣으시면 돼요. 모델 타입은 어떤 거. 난 예측해야 돼.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렉트하고 ML 프로젝트를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빅쿼리 UI에서 SQL 쿼리를 사용해서 머신러닝을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SQL 분석가, 즉 데이터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R이나 파이썬 같은 이런 걸로 코딩하지 않고, 즉 텐서플로우나 파이터치 같은 걸 만들지 않고도 빅쿼리에서 바로 ML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빅쿼리 ML입니다. 결국 빅쿼리 ML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저희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텐서플로우나 버텍스 AI처럼 커스텀 머신러닝을 막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는 아까 말한 AI 빌딩풀처럼 커스텀 모델은 아니지만 미리 만들어진 걸 쓰는 건 아니라 중간 레이어에서 머신러닝에 대한 기본 이해 정도만 가지고 SQL을 통해서 사용자 모델을 만들거나 배포하고 예측을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크리에이트 모델 구문 보시면 명확하실 텐데요. 크리에이트 모델하고 나는 어떤 모델을 쓸 거야. 즉, 이 모델이 뭔지만 이해하신다면 이 머신러닝을 빅쿼리에서 쉽게 하실 수 있죠. 리니어 리그레션 쓸 거야? 아니야.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쓸 거야? 아니면 오토엠의 클래시파이어를 쓸 거야? 이렇게 모델 타입만 정하시면 빅쿼리에서 손쉽게 머신러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실제로는 단 두 라인이지만 그 안에서는 빅쿼리 ML이 다양한 부분들을 자동화해주고 빅쿼리의 큰 처리 성능을 활용하여 모델을 빠른 시간 안에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러닝레이트 자동 튜닝이라든지 수치형 특징이라든가 스탠다이제이션 이런 부분들도 자동으로 빅쿼리 ML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 빅쿼리 ML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제가 처음에 얘기드렸죠. 파이프라인에서 데이터 이동 없이 머신러닝을 하면 안 될까? 그 답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보시는 빅쿼리 ML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빅쿼리에서 바로 머신러닝을 트레이닝을 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서 바로 프레딕션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빅쿼리 ML입니다. 빅쿼리 ML은 다양한 모델을 지원하고요. 일반적인 리니어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XGBoost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만 기타 모델로 좀 특징적인 것들을 좀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클러스터링 할 때 많이 쓰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세그멘테이션 할 때 많이 쓰이시는 K-민즈 클러스터링이라든지 시계열 예측을 하기 위한 아리마 플러스 또는 추천, 내가 이걸 추천할 때 어떤 걸 쓰면 좋을지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같은 이런 다양한 모델들을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에이트의 모델 타입에 지금 내가 말하는 모델 타입들만 넣어서 쓰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머신러닝을 아주 잘하지 못하더라도 필요하면 세그멘테이션하기 위해서 K-민즈 클러스터링을 활용하고 추천이 필요한데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바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빅쿼리 머신러닝 모델들은 이렇게 학습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바로 프레딕션도 할 수 있고 나는 조금 더 내가 원하는 형태로 고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익스포트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텐서플로우 세이브드 모델 형태로 익스포트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걸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약 머신러닝 전문가가 있다면 좀 더 수정하고 이걸 뭐 컨테이너화해서 프로젝션을 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빅쿼리 ML을 쓸 수 있는 다양한 유즈 케이스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건 중에 하나가 요 지금 데모로 나와 있는 마케팅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분류하기 위해서 K-means 클러스터링으로 클러스터링해서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만들고 그리고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를 예측해보고 마지막으로 얘가 살 거야 안 살 거야를 예측해보는 요 샘플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로는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를 가지고 단일 시계열을 예측하는 공식 문서가 있습니다. 얘는 좀 내용이 좋아 보여서 제가 실제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데모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데모는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에서 단일 시계열 예측이라는 빅쿼리 ML의 공식 가이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가이드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 애널리틱스 세션 템플 탭을 사용해서 단일 시계열 예측을 수행하기 위한 시계열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샘플 데이터를 활용할 거고요. 구글 애널리틱스의 360에서 수집한 한 1년 정도의 샘플 데이터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계열 모델을 빅쿼리 ML로 만들고 그 모델을 평가하고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짧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실제로 각 단계에 가면 데이터 세트 만들기, 예측하는 모델 시계열 시각화, 시계열 모델 만들기 등 다양한 단계들이 자세히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들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가이드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신 분은 이 링크 보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데이터를 우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쿼리의 이제 샘플 쿼리를 가지고 있는 빅쿼리 데이터 쿼리문이죠. 얘를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퍼블릭 데이터셋인 구글 애널리틱스 샘플 데이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임스탬프를 파싱한 데이터 그리고 썸값 얼마나 방문했는지 이 데이터를 보는 형태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 시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빅쿼리는 바로 데이터 스튜디오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스튜디오는 아시겠지만 구글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BI 솔루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 세션은 이거를 되게 깊게 다루진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시계열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계열 차트로 변환하고 실제 볼 데이터는 파스 데이터 날짜 시간 그리고 측정 기준도 파스 데이터 날짜 그 다음에 측정 항목은 토탈 비짓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한 1년 정도 보시는 것처럼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방문자에 대한 데이터고요. 토탈 방문들이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있고 예를 들면 2016년 연말에 좀 방문이 많았네요. 이렇게 시계열로 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쿼리 ML의 시계열 모델인 아리마 플러스를 통해서 모델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쿼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 쿼리에 대한 설명은 이 상단에 잘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델을 아리마 플러스로 쓸 거고 시리즈 타임스탬프 값은 파스트 데이트 그리고 시리즈 데이터 컬러링은 토탈 비짓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토 아니바를 트루로 했기 때문에 모델에 맞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나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빅쿼리에서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드는 작업들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모델을 만드는 작업들은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샘플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빅쿼리 ML 튜토리얼셋의 GA 아리마 모델이라는 게 이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모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습중에 대한 부분들, 평가들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이 스키마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모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다 만들고 나면 이 모델을 가지고 평가하거나 측정 항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다시 쿼리 모드 들어와서 새로운 쿼리로 들어가 있고요. 새 쿼리로 작성해서 실행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모델을 평가 결과를 보시는 것처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AIC나 베리언스, 시즈널 피리오리티가 있는지, 할리데이 이펙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건 이제 아리마 플러스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건 결국은 이걸 가지고 정말 시계열 예측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 모델 개수 검사라던가 이런 부분은 빼고 바로 예측 결과 설명을 시각화를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군요, 쿼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ml.explain forecast 하게 되면 기존의 결과값 플러스 예측을 하고요. 예측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제 쿼리가 미래 시점 30개를 예측하는데 0.8로 컨피던스 레벨을 잡았기 때문에 80% 신뢰도로 그런 예측 구간을 생성하게 됩니다. 요걸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의 결과에다 붙여서 30일 정도 예측이 추가된 테이블을 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기가 좀 어려우니 이번에도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로 바로 연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연동된 데이터를 아까와 동일하게 시계열 그래프로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동일하게 시계열 차트를 선택하고 값은 타임시리즈 타임스탬프 날짜로 하고 측정 기준도 타임스탬프 타임스탬프 날짜로 바꾸고 측정 항목은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타임시리즈 데이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계열 그래프를 그리면 보시는 것처럼 예측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봤던 1년치의 그래프고요. 그리고 이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쿼리 ML에서 아리마 플러스 모델을 돌려서 30일간 예측한 그래프가 지금 보시는 오른쪽의 이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게 어렵지 않게 빅쿼리 ML을 사용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아리마 플러스 모델을 활용하여 이렇게 시계열 예측을 하실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데모를 잘 보셨나요? 데모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손쉽게 빅쿼리 ML을 통해서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의 데모로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보여드렸지만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K-민즈 클러스터링이라든지 맥트리스 팩토라이제이션이든지 다양한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모델들을 이용해서 빅쿼리를 가지고 빅쿼리 ML을 쉽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저희가 생각한 건 뭐냐? 전문가 없이도 수행 가능한 머신러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 전문가 없이더라고 해서 아예 전문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모델을 만드는 모델러라든가 머신러닝 전문가를 구하기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그래도 머신러닝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그림에 어떤 게 보이는지 아세요? 고양일까요? 개일까요? 이걸 머신러닝 돌려보면 쉽게 강아지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배웠죠. 뉴럴 네트워크 어떻게 되고 그래서 되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그냥 기본 그림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트라이프를 어떻게 할 건지, 맥스플링은 사이즈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또 덴스넷은 얼마를 가져가야 실제로 머신러닝의 결과가 잘 나오게 되는지 아주 심플한 CNN 모델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텐서플로우 코드로 짜면 이런 식으로 짜셔야 됩니다. 사실 얘는 코드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굉장히 많은 수학이 들어갑니다. 혹시 이게 어떤 공식인지 아시나요? 혹시 답을 달아주실 분 있나요? 얘가 뭐냐면 역전파를 위한 공식입니다. 사실 저도 인터넷에서 붙여왔습니다. 저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결국은 머신러닝을 하게 되면 이런 수학적인 난리주가 되게 높아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 다 하게 되면 결국 뭐냐? 실제로 이 머신러닝을 제대로 이해해서 커스텀 ML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사용자는 아주 적다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주변에서는 다 머신러닝, AI, 머신러닝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냥 모델을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커스텀하게 머신러닝 모델을,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 맞게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사용자는 아주 적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컴퓨팅 문제는 저희 TPU라든가 클라우드 머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머신러닝 전문가는 어떻게 해결하지? 저희가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오토ML, 즉 머신러닝이 머신러닝을 하는 오토ML입니다. 그럼 이게 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자, 두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진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 사진이 뭔가요를 분석하는 업무인 거죠. ML API를 쓰면 이 사진은 항상 고양이가 나옵니다. 왜냐? 얘는 제너릭 태스크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도메인 뉴트럴한 형태로 답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고양이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회사는 특정한 이름을 이 그림에 붙이고 싶어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피.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텐서플로우로 모델을 만드셔야 되고, 일단 뒤에 소개하겠지만 버텍스 AI로 이거를 트레이닝하고 학습해서 실제 프로젝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머신러닝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걸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바로 클라우드 오토ML입니다. 클라우드 오토ML은 데이터만 준비하면 머신러닝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바로 서비스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터셋만 준비하시면 돼요. 데이터셋을 준비해서 이 라벨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알아서 클라우드 오토ML이 내부적으로 학습하고 모델을 만들고 실제 그 모델 만든 걸 서비스에서 REST API로 바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고민하거나 모델을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이거 덴스 레이어가 틀리네? 이걸 고쳐야 돼? 텐서플로우 짜야 돼? 이럴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죠. 데이터셋만 준비하시면 그걸 가지고 머신러닝이 오토ML 통해서 모델을 만들고요. 그리고 바로 서비스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로 따지면 데이터를 어퀴지션 한 다음에 익스플로레이션하고 준비하고 피처 엔지니어하고 모델 골라야죠. 그리고 모델을 커스텀하게 만들어야죠. 트레이닝 해야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해야죠. 프리딕션 해야죠. 이런 것들을 다시 반복하는 요 작업들이 전통적으로 머신러닝을 커스텀하게 만드는 부분들의 방법이라면 오토ML은 이 방법을 이런 식으로 바꿔갑니다. 데이터만 준비하세요. 뭐 데이터를 가지고 정제한다거나 피처 엔지니어 필요 없고 이것들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면서 모델까지 생성해서 바로 프레딕션으로 갈 수 있게 합니다. 이게 바로 오토ML이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오토ML 비전 사례를 보면 얘는 핸드백에 대한 것들이야. 다양한 핸드백들에 대한 라벨을 새로 만들어 놓고 다양한 신발들에 대한 것들을 슈라고 만들어 놓고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하면 이미 모델이 만들어져서 자동으로 얘는 신발이야. 이게 하이힐이겠지만 나는 신발로 통일할 거야. 신발이야 해서 이밸류에이트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자동으로 모델이 학습되고 바로 예측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모델은 고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거고 필요에 따라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다양한 사례들에 쓰였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오토ML의 기술을 활용해서 디즈니 캐릭터, 제품 카테고리 및 색상에 제품의 주석 추가해서 이 비전 서치나 이런 모델을 구축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토ML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디즈니 같은 경우는 숍 디즈니의 제품 추천 등 게스트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향상시키는 이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 비디오, 내추럴 랭귀지, 트랜슬레이션 같은 다양한 오토ML 제품들이 나왔고 그리고 또한 오토ML 테이블이라는 테이블 형태의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오토ML 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포커싱을 할 건 뭐냐면 잠재적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오토ML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은 결국은 오토ML 테이블 얘기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맥키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에서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잠재 가치가 가장 높냐라고 보면
딱 나오죠. 구조적인 데이터, 즉 테이블 데이터인 거죠. 뭐 여러분의 회사에 DB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회사에 엑셀에 있을 수 있고 구조적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요 데이터가 잠재적 가치가 높아. 그 다음으로 뭐냐? 시계열 데이터들. 아까 빅쿼리 ML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애널리티스트의 실제 방문자 수들, 토탈빗이 어떻게 돼? 이런 시계열 데이터들이 잠재 가치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희는 AutoML 테이블이라는 걸 출시했었고요. 그리고 AutoML 테이블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수개월이 아닌 수시간이나 수일 내에 원시 데이터에서 바로 모델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스트럭처로 가는 구조적 데이터, 타임 시리즈라고 하는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 번의 클릭으로 최첨단의 모델을 제작하고 코드 없이, 코드가 필요 없습니다. 전체 머신러닝 수명주의 기반으로 바로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utoML 테이블의 구조적 데이터에 대한 머신러닝을 예를 들면 과거의 오퍼들이에요. 이런 각각의 아이템 카테고리가 있고 이게 92불에 팔렸어, 58불에 팔렸어,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거를 피처로 쓰고요. 나는 어떤 걸 알고 싶고 어떤 걸 예측하고 싶냐, 어떤 가격에 팔았으면 좋겠는지 프라이스 홀드를 타겟 컬럼으로 예측하고 싶어 라고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엔드-투-엔드 라이프 사이클에서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을 하려면 스키마 타겟 정의, 입력 피처 분석, 피처 엔지니어링, 모델 선택,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평가, 배포 이 작업들을 이렇게 넘어가고요. 스키마와 타깃을 정의하면 알아서 이런 부분들은 자동화되고 바로 배포해서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게 AutoML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AutoML의 모델을 만들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글이 가고 있는 전체 모델 중에서 저희가 모델 주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최적의 모델을 자동으로 검색합니다. 지금 이 데이터셋에서 최적의 모델은 이 모델인 것 같아서 모델 서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글 브레인의 최신 기술도 덧붙이는 거죠. 대표적으로 피처 셀렉션이라든지 로스 펑션 셀렉터라든지 이런 머신러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형태들의 것들을 최적화하고요. 거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얘를 배깅하고 앙상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델을 셀렉트하고 로스 펑션을 선택한 다음에 피처를 오토 피처로 선택했다면 그걸 앙상블해서 그 데이터에 맞게 변화시키는 거죠. 필요하면 붙이기도 하고 필요하면 배깅도 시켜서. 그래서 고객 데이터에 맞는 딱 맞는 모델들을 만들어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모델들을 만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피처 값들이 나온다면 이 값으로 봤을 때는 타겟 컬럼은 80불이 나오는 게 맞아. 그래서 이렇게 예측하는 게 좋겠어. 이런 것들을 AutoML 테이블을 통해서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 시계열 데이터가 있다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머신러닝들도 AutoML 테이블을 통해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빅쿼리 ML에서 아리마 플러스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시계열 예측을 하는 것처럼 AutoML 테이블에 다양한 모델들을 가지고 이 데이터에서는 이 모델이 최고인 것 같아. 그러면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머신러닝 예측에 대한 부분들을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신러닝에서 모델을 만들었는데 결과가 좋을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뭐냐면 캐그 랭킹이고요. 리더보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utoML 테이블을 가지고 했을 때도 굉장히 높은 상위 랭크를 받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보다 실제 데모를 보시는 게 훨씬 나으시겠죠? 자, 그러면 데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AutoML 테이블에 대한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전에 간단하게 제가 미리 준비한 게임 이벤트 테이블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요건 이제 예측을 하기 위해 사용될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임 아이디, 서버, 맵 이런 걸 보시는 것처럼 게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맵을 선택했고 누굴 죽였고 어떤 무기를 썼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긴 정형 테이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뭘 할 거냐면 이 게임 데이터를 가지고 이 게임 유저한테는 어떤 무기를 추천하는 게 좋을지 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AutoML 테이블에서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AutoML 테이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버텍스 AI를 쓰셔야 되고요. 이 버텍스 AI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향후 뒷 세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을 위해서 먼저 데이터 세트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간단하게 AutoML 테이블 샘플
1102 뭐 이렇게 넣었고, 이렇게 되면 AutoML을 쓸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유형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미지라던가 객체 또는 테이블 형태, 그리고 텍스트 형태, 그리고 동영상까지 다양한 데이터 유형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테이블 형태의 예측이나 회계 분류 중에 회계 분류 이쪽에 대한 걸 예측할 거기 때문에 요걸 선택하고, 또는 만약 고객 관리 암호화 키를 사용하게 되면 어드밴스 옵션을 해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만들기를 클릭하면 데이터 세트에 껍데기가 만들어집니다. 껍데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틀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결국 그 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에서 CS 파일 업로드를 할 건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업로드 할 건지, 또는 빅쿼리에서 업로드 할 건지 데이터 소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게임 이벤트라는 미리 만들어둔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빅쿼리에서 바로 연동해서 가져와서 이걸 AutoML 테이블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세팅을 하시게 되면 바로 데이터 세트가 만들어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요약이나 분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utoML 테이블은 이 뒤로 하실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난 모델 학습할래.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할 거야? 리그레션이야? 클래시피케이션이야?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거야. 그리고 AutoML을 할 거야. 그러면 이것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걸 예측하고 싶어? 나는 어떤 무기를 썼으면 좋을지 이걸 예측하고 싶으면 웹폰 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외에 필요한 경우 어드밴스드 옵션을 해서 데이터 분할을 비율을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저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디폴트 값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필터 테이블들을 보이고, 여기서 이 테이블은 사실은 학습에서 필요 없어요. 그럼 학습에서 이렇게 제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칼럼은 웨이트를 좀 줘야 되는데요. 웨이트를 주거나 아니면 옵티마이제이션 오브젝티브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디폴트 값으로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넣어야 되는 값은 딱 하나입니다. 버젯을 얼마나 할까요? 몇 시간을 돌릴까요? 4시간을 돌릴 거야? 아니야, 2시간만 돌릴 거야? 이런 걸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요것만 하시면 실제로 AutoML 테이블은 모델을 자기가 직접 생성을 해놓고요. 추가로 별도로 할 작업이 없습니다. 다만 얘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취소를 하고 만들어 놓은 모델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모델을 확인해 보면 결국 학습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과를 보실 수 있고요. PRAUC 값이라던가 F1 스코어, 정밀도, 재현율 이런 것들을 그래프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PRAUC가 0.906이고 ROC-AUC는 0.98, 정밀도는 89.9%로 꽤 어크쇼 높게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퓨전 매트릭스가도 이렇게 쉽게 확인을 가능하시고요. 특히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AutoML 테이블의 피처 임포터스입니다. 피처 임포터스라는 건 뭐냐면 이 AutoML 모델을 학습할 때 어떤 피처가 중요했었는지를 보시는 거죠.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타겟 컬럼을 웹폰으로 했을 때, 이걸 학습했을 때 게임 맵이 가장 중요한 학습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AI는 데이터를 넣고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그 중간에 약간 블랙박스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그래서 사실은 XAI라고 Explainable AI라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형태의 많은 연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XAI 연구 중에 일부가 AutoML 테이블에 들어왔고 그거의 대표적인 부분들이 지금 보시는 피처 임포터스입니다. 모델 학습이 이렇게 잘 됐는데 이 결과를 봤을 때 어떤 피처가 유용했느냐? 게임 맵이 제일 중요했어.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처 엔지니어링을 조금 더 쉽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이 만들어지면 배포 및 테스트를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버텍스 AI 가지고 프리딕션 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지나 이런 걸 내보내서 다르게 하실 수 있는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엔드포인트에 배포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노드 수나 머신 타입 이런 걸 해서 바로 버텍스 AI에서 예측을 바로 수행할 수 있는 형태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미리 AutoML End01이라는 엔드포인트를 하나 만들어서 배포를 해놨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게임 맵은 아테리아, 게임 타입은 키언트 이런 걸 가지고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해보면 지금 신뢰도 93%로 이런 상태의 맵과 이런 상태의 정보라면 해거를 추천해주세요. 해거가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데모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AutoML 테이블은 데이터만 있으면 바로 내가 원하는 타겟 컬럼을 잡아서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 지금 데모를 통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모 잘 보셨나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만 있으면 타겟 컬럼을 가지고 예측을 해서 손쉽게 머신러닝을 쓸 수 있는 AutoML 테이블이고요. 데모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주 쉽게 머신러닝을 만들어내고 예측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폭스스포츠를 포함해서 다양한 고객들이 이미 AutoML 테이블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저희 행사에서 발표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썬데이토즈가 이 AutoML 테이블을 가지고 머신러닝으로 애니팡3 매출을 올렸던 사례를 공개적으로 저희한테 같이 발표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 링크가 유튜브에 있고요. 구글 클라우드 서밋 서울로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 기존의 예측들이 머신러닝으로 PU가 될 확률을 예측하고 더 높은 사람을 찾는 것보다 아니야, 얘는 안 볼 사람들을 광고를 더 때리기 위해서 재미난 형태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꼭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구글 클라우드 AutoML의 가진 밸류는 뭐냐? AutoML을 통해서 결국 고품질의 AI ML 모델을 생성하실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신속하게 AI ML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머신러닝 전문가가 없어도 머신러닝을 어느 정도만 이해하면 모델 생성 및 프로젝트 수행을 할 수 있고 결국 뭐냐? 마켓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AutoML 테이블이 갖고 있는 또는 AutoML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글 클라우드 AI가 바라는 사항들은 뭐냐면 모든 AI ML 사용자들이 손쉽게 쓸 수 있는 머신러닝을 원합니다. 아까 우영님이 발표하셨죠.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지고 고민 없이 그냥 API를 때려서 바로 AI를 제공하는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BQML이나 AutoML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가치를 추출하여 차별화할 수 있는, 즉 데이터만 가지고 머신러닝 전문가가 없어도 모델을 만들고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다음 세션에 오늘 얘기를 드리겠지만 버텍스 AI를 통해서 실제 저희가 플랫폼을 제공해드리고 여기서 필요한 경우 커스텀 모델들을 직접 생성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 형태들을 제공합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프리트레인 모델부터 AutoML, 버텍스 AI까지 저희는 다양한 형태의 AIML 플랫폼을 제공하고 결국은 모든 AIML 사용자들이 이 기능을 손쉽게 쓰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구글의 새로운 ML 접근 방법에 대한 세션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세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